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있나요?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스스로 보수급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독립운동가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친구 따라 선배 따라 독립운동가 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 지금 조금 전에 우리나라 역사 독립운동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요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자체가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선배 따라 이데올로기가 결정되는데 그게 이데올로기인가요? 선배가 NL이면 내가 NL이고 선배가 PD면 내가 PD고 내가 들어간 과가 PD 과면 PD고 이거 말이 돼? 그리고 여러분 해방 전국에 이렇게 보다 보면 동네 자체가 다 빨갱이 동네래. 좌파 동네가 있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라서 여러분 좌파 동네겠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동경 유학 다녀온 지주집 큰도련님이 사회주의자야. 그럼 그 동네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큰 인물, 그 동네가 낳은 큰 인물, 큰 인물이 누구야? 동경 유학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동경물 먹고 온 큰도련님이 가라사대, 응? 이제 해방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여유? 당신들한테 땅을 주는 정치 노선입니다. 그럼 땅을 준다고요? 저희 집안도 여러분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와! 아니 동경 유학 다녀온 우리 동네 큰 도련님이 사회주의자면 그 동네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집단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하다 보면 이게 유교 질서야. 선배님 타령 선배 따라 되고 이렇게 큰 어른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 요새도 이제 보면 일명 싸가지론이 있잖아요. 싸가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게 유교 정치 질서지. 이게 이거 원래 유교가 그런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말하는 건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 질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후배 따지지. 장유유서 그러잖아요. 장유유서. 그거를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야 튀는 행동하지 마, 나대지 마, 싸가지 없이 굴지 마, 출세해라, 입신양면에서 출세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생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정치 윤리에 있어서 사서삼경 읽거나 이런 사람 있어요? 면치지 않죠. 논어 읽으신 분들의 인구의 반이나 3분의 1이나 될까? 근데 저는 보면은 이 유교 정치 윤리의 바이블, 삐짜죠. 삐짜 바이블이 있어. 삼국지라고. 그 삼국지가 정치를 바라보는데 엄청나게 바이블로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삼국지 같은 데 을이 따지죠. 큰 인물 따집니다. 거기다 브라더후드 이런 거 있죠. 형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브라더우드 오지게 써먹은 게 낙곰수라고 있잖아요. 낙곰수가 사람들이 막 열광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걔네들 넷이 전부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봉주 행님이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끈끈한 어떤 브라더후드 이런 거로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콩가루였지. 지금 콩가루인 게 서로 싸우고 그런 게 다 들통이 났지만 사형제 이러면서 무슨 도원결이라도 한 듯. 그거 삼국지 판타지 아니야. 브라더우드에 대한 판타지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세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유비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오. 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게 어떤 골 때리는 현상을 지금 한국 정치에도 또 영향을 주냐면요. 여러분 제 누구 라인이니? 저는 누구 라인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그러니까는 강용석 소장도 만나러 가고 이준석도 만나러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라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줄을 바꿔 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뭔 개소리야 이건. 인간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게 그 라인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일 정도 된 한 20만 유튜버 딸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오더 받고 움직인다. 일단 개소리들 하는 거지. 다 그러고 살았나 봐. 이제 대가리가 누구야? 누가 대장이니? 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보면 또 워낙 드물어요. 워낙 드물기도 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위아래 관계 따지고 엄청난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독립운동권하고 독립운동의 진실 얘기할게요. 여기도 여러분 선배, 대가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운동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운동권들은 결국 선후배 질서거든요. 선후배 질서고 선배가 후배 졸라게 깝니다. 이인영도 뭐 맞았을 거야, 누구한테. 뭐 아무튼 어렸을 때, 지금 와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운동권 여러 선후배 간 군기 세고요. 군기 엄청 강조해. 그리고 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독립운동의 승계자라 생각해요. 선배를 가면 독립운동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운동의 승계자.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선배. 이런 대가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전설적 선배가 누군지 아세요? 그들에게? 그 전설적 선배가 누구냐면 여러분 김일성이에요. 그렇죠. 나이 먹어서도 또 저 새끼들 이제 빠져서 말도 안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50대 국회의원 하고 있는 후배 정치인을 보고 저 새끼 요새 빠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 어렸을 때 나한테 맞던 새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아무튼 여러분 그거 뭐 정치권이라고 뭐 정치인들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후배 전설적 선배가 김일성이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이돌 할 때 한먹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가 지지하는 아이돌은 1등을 못 먹는 거야. 뭐 핍박가 이런 거. 방탄이요, 여러분. 방탄이 이렇게 크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SM의 방해를 때문에 방송 출연도 제대로 못하고, 일명 조쏘기업이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처음에는 조쏘기업의, 얘들 조쏘기업 기획사,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라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취직 안 하겠다. 이따구로 나오고 니들이 아무튼. 일명 조소기획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빅히트를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한때는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돼서 1위도 못하고 뭐하고 이다가 1위가 됐을 때, 한 먹인다. 한만은 할 때 그 한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않고 하고 그렇게 한을 먹다 그 사람이 뜨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이게 한 먹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팬덤의 한 현상인데 이게 여러분 김일성도 여러분 딱 그 케이스예요.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김일성인데 내가 우리의 전설적인 선배인데 북한도 김일성도 한 먹은 존재들이 저렇게 미국한테 핍박당하고 저러는 그러면 그럴수록 애정이 더 깊어가죠. 팬덤이에요. 김일성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을 독립운동가의 전설적 선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운동권이 지랄하는 거 이거 여러분 팬덤 현상입니다. 팬덤 현상. 이데올로기 현상 아니에요. 팬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북한은 한먹은 존재들, 핍박받는 위대한 선배, 우상, 수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체사상 품성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주체사상 품성론 얘기하다 보면 그거 그냥 삼국지를 따지면 조은이야, 조은. 조은입니다, 조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조은 같은 장군 생각해보세요, 조은. 퍼포먼스 좋죠. 잘 싸워. 안 깝쳐. 의리 있어. 그리고, 위에 세 분이 있는데,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셋인데, 그거와 이렇게, 나도 끼워줘요. 이런 거 안 해. 위에 세 분이 계시죠. 그래요. 인정합니다. 나는 퍼포먼스가 되고 그렇지만, 대가리 되려는 정치 행위는 절대 안 하고, 나는 내일만 묵묵히 합니다. 응? 충직한 조은. 이게 이제 일꾼. 이거 주체사상 품성론 보면 나는, 이거 완전히 조은인데? 조은 인기 많잖아요. 딱 그런 게 이제 주체사상의 품성이면서, 이거는 기독교 플러스 삼국지의 요상해.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여러분 정치사상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보면,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 했던 진정한 큰 인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인물이란 인간들이요, 여러분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서 쟤를 이해시키면 쟤가 나한테 맘먹잖아. 해겔의 변진법적 사유와 역사 발전론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존나 있어 보여. 큰 도련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끼를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읊어. 근데 해겔책을 본 적도 없거든. 해겔책을 보려면 그 당시에
일본어로 번역된 거. 그거 큰도련님이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 내가 번역을 해줄게. 번역을 했는데 외계어로 번역을 해. 내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큰도련님의 필터링을 거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영어로 보거나 일어로 보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보다. 번역도 오역도 더럽게 많고. 그 오역에 대해서 그 큰도련님이 이미 대한민국 막스의 권위자, 해결의 권위자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의 번역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장됩니다. 그게 좌파바닥이에요. 좌파바닥. 그래서 좌파바닥에서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와서 그 캐피탈 자본론 번역하는 그 골수 좌파들이 있어요. 좌파들이 안 붙여주는데 뒤틀려서 그래도 우파는 우파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나는 내가 진짜 좌파야 그러면서 아직도 자본론 번역이 선배들의 자본론 번역과 그런 독일 철학들에 대해서 번역 잘못했어 그런 좀 안쓰러운 좌파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우파들한테도 외면당한 아이고 집안 좋아가지고 유학을 그렇게 갔다 와서 공부해놓고서 아직도 번역만 추가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앉아있는 누군지 더 얘기하면 나오겠다. 아무튼 보고 있으면 그냥 안습이야 안습. 그러니까 그 큰 인물들이 이데올로기 전파자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득점하고 자기가 그쪽에서의 인정투쟁에서의 승리자들이었을 뿐 그래요. 정치 권력을 추구했지 그게 대다수지. 그걸 큰 인물들이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퍼뜨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연구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대중화, 이데올로기에 근간한 생활윤리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 생활 질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어요. 공정한 계약이에요. 우리 사회계약론 하잖아요. 계약은 어때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한 계약이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공정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반띵인데 반띵 아니에요. 기여한 만큼 내지는 서로가 만족할 만큼이거든요. 내가 10개, 너가 10개야. 그런데 같이 협업을 했더니 30개가 생겨. 30개가 했더니 너가 18개 가고 내가 12개 가지고 난 2개가 이득이야. 15개. 이게 이제 사회주의고, 그게 아니죠. 서로가 어떻게 이제 파레토 합리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이 공정한 계약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타협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공정한 계약이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공정한 계약인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습득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어디 이게 생활윤리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남녀 갈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혼제도 분가있죠. 육아와 출산, 뭐 재산 생성. 그리고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나는 밀대로 바닥을 밀어야 되고 이거를 스팀 청소기를 사야 되니 로봇 청소기를 사야 되니 뭐 기타 등등 역할 분리할 때 서로 다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식탁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니 빨래는 세탁기가 돌린 다음에 건조기가 돌린 다음에 이거 빨아서 널어서 하는 건 뭐 이게 생활이 전부 다 역할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계약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계약입니다, 여러분. 역할과 권리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서로 귀찮아. 서로 돼서 피곤하느니 그냥 따로 살고 말아라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죠.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 확실히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데 질이 떨어져도 같이 살아서 갈등 나서 짜증 나는 것보다 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윤리가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계약적 인간과 인간 간의 계약적 인간관계 자유민주주의적 생활윤리가 장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본주의적 욕망이 유교적 생활윤리하고 크로스한다. 그럼 재산 따지죠, 학벌 따지죠, 집안 따지죠, 직업이 어떻게 되냐, 크로스되냐 따지죠.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평민들이 재산 따져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이제 누구랑 결혼할 때 뭐가 될 때 서로 보고 제 자식 무슨 학교 보냈대, 무슨 초등학교 보냈대, 무슨 유치원 보낼 때까지. 그리고 그 유치원, 초등학교 뭐 국제중 뭐 이러면서 다 티어 쫙 정해놓고서 그래서 일반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남의 집 애가 어딜 가면서 아이고 저 집 티어가 어디가 되는구나, 저 집 아파트 어느 아파트 살고 몇 평짜리 사는 거나 그런 티어, 학벌 어디지 이런 거는 이 티어를 그렇게 따져.
그러니 이게 서로 여러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평화롭게 살자. 뭐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 의사와 남자 뭐 정비공이 만났어. 아니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뭐 스페인 친구 아는 친구가 하나가 그런 커플이 있는데 걔들 잘 살아. 잘 산다고. 그러면 그래서 뭐 별거 있어? 그냥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갔다 와서 육아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생활윤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올바른 정착이 안 되고 전부 다 머릿속에서 나는 귀족이어야 돼, 상위 몇 %여야 돼 이런 생각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되냐고요. 자본주의 한번 봐. 이게 우리가 그 상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상호주의적이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윈하는 이런 거를 계속 찾아가는 테이블에 앉아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내 조건은 이거야. 자, 딜.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고 악수를 하는 이런 문화의 일상화. 이런 거죠. 그렇죠?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일상을 잘할 테니까 편히 쉬어. 대신 일주일에 3번은 해줘야 돼. 뭔 얘기야? 응? 아무튼 제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의 일상에서의 편안한 안락함 그리고 이제 자기 생활 자기가 누려야 되는 생활을 확고히 취미생활과 누려야 되는 삶의 질을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결정한 취미, 직업, 취미, 친구,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생활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고 있으면 아직도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 기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는 결핍되어 있고 남을 보고 그러고 정치 지도자마저도 역사관마저도 모든 것에서 삶에 있어서 우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아직도 너무나 전체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거의 끝판왕들이 제가 보기엔 김일성 우상숭배하는 운동권이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자.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상은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자유인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있다. 내가 선배야.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아. 내가 밥 산다. 뭐 이런 것서부터 우리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로 가기에는 생활윤리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게 정말 많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